2부 지구의 대변화. 2부 지구의 대변화. 과학자들은 2007년이 온난화 현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지난 30년간 녹는 패턴이 항상 일정해서 북극 빙하의 완전 해빙 시기를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었으나, 기존의 예측으로는 2007년 빙하가 많이 녹지 않았어야 하는 타이밍인데 그 패턴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랍니다. 권위 있는 기후학자인 제임스 헨슨 나사 연구원은 우리는 온난화의 티핑 포인트, 즉 변화가 급격히 확산되는 지점을 지나왔다고 지적하면서 점점점 일부에서는 최근 우리 은하계로부터 태양과 태양계 행성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거대한 우주적 변화를 극히 일부분이지만 알게 되어 기초 공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강연 주제의 부제는 과연 지구의 종말은 2012년에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일부 사람이나 단체에서는 종말 운운하고 있는데, 정말 근거도 없이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온 것이냐 하는 것부터 깊이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전망.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전망. 지금 지구온난화를 온갖 매스컴에서 뜨겁게 보도하고 있는데, 2007년 11월 17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발표한 UN 국가 간 기후변화위원회 IPCC의 보고서와 12월 12일 나사가 발표한 내용이 중요한 핵심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중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그 내용이 너무 커서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온난화로 인한 빙하의 해빙과 함께 자연재해, 즉 지진, 태풍, 해일, 홍수, 가뭄, 화산 등등은 대규모화되고 그 발생 빈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막연히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이러한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온난화 현상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매우 우려되는 지구의 대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 지자기가 감소되고 있는지, 지자 극점이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 지자극이 역전될 것인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 그러한 가능성이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건지 아니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부의 주장인지 또는 예언가들의 예언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양의 많은 예언가들도 유사한 내용을 예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양의 예언들과 같이 우리 동양의 예언들도 유사한 내용을 전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현인들인 남사고, 김일부, 최재우, 강정산 등은 모두 지구의 대변화에 대해 보다 심오한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성으로 유명한 타너 스님도 남북극 빙하의 해빙과 함께 현재 23.5도 기울어진 지축이 바로 서면서 정력의 시대가 온다고 생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인지, 그러한 대변화가 과거 지구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이 현대과학으로 입증되고 있는지 등등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최근 지구의 대변화 중 하나인 지구의 휴먼 공명 주파수의 지속적인 상승과 인류의 의식, 나아가 영성과의 연관성에 관해 일각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주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2-1. 이 그림은 지구가 불꽃 속에 타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주장합니다. 2007년 엘 고어 전 미 부대통령과 공동 노벨상을 받은 UN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 IPCC가 2007년 11월 17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총회를 열고 기후변화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지구의 기온이 2도만 더 오르면 모든 국가에 재앙이 닥칠 것이고, 지구 온난화의 충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며 모든 국가가 위험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남극에 간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빙하가 녹는 현장을 지켜본 후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는 메시지와 함께 전 세계의 공동 대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온난화의 피해는 이미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것만큼이나 섬뜩하다며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그림 2-2는 11월 19일 나온 관련 기사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은 온실가스가 34년 새에 70%가 증가하고 아시아는 물에 잠길 것이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국 주간지 옵저버지가 2004년 특종을 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미 국방성 비밀 보고서와 그 충격적인 내용에 관한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UN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 IPCC가 2007년 11월 17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많은 분들이 매스컴에서 온난화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온난화에 대해 극히 단편적인 내용만 인지하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구 표면 온도는 1906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100년간 평균 0.74도씨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0.74도씨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61년 이후 해수면은 연간 1.8mm씩 상승을 했고 북극의 얼음은 10년마다 2.7%씩 감소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러한 온난화 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배출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0년 동안 약 70%가 증가하여 2005년 온실가스 농도는 379 ppm으로 65만 년 지구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수십만 년 동안
쾌적된 옛날 지층의 토양 분석을 하면 시대별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온난화 전망을 어떻게 했냐 하면 200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대 90%가 증가할 것이고 2100년 온실가스 농도는 1550 ppm으로 증가하며 2100년까지 기온은 최대 6.4도씨가 오른답니다. 약 9개월 전인 2007년 2월에 발표한 예비 보고서에는 이동안 해수면이 18에서 59cm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번에는 예측 상한선을 정할 수가 없다고 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지난 약 10개월 사이에 급격히 진행된 극지방의 해빙 속도 변화를 볼 때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어 예측 불가능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보고서에는 그린랜드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은 7m, 남극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은 6m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게 데이트마다 다릅니다. 어떤 영국 논문을 보니까 남극 빙하가 모두 녹으면 약 65m가 상승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자료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서에서 온난화의 예측으로는 일단 강수량이 증가하고 태풍 강도가 증가하고 홍수 피해의 증가와 함께 일부에서는 극심한 물 부족, 저위도 지역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농작물 수확량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1.5에서 2.5도씩 상승하면 현재의 생물종 30%가 멸종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온이 3.5도씩 상승하면 그의 대부분의 생물이 멸종한다. 기온이 3.5도씩 상승하면 그의 대부분의 생물이 멸종한다. 그래서 지구의 6번째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온 상승률을 2도씨 이하로 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죠. 온실가스 농도를 445 ppm 이하로 억제하자. 적어도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세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도 대비 50에서 85% 줄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달 전, 즉 10월 26일에 제4차 UN 환경계획 보고서를 각 신문마다 대서특필 했는데 이 보고서에도 이미 지구의 6번째 생물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에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음을 열거하면서 점점점 지층을 보면 공룡이 멸종했을 때 대멸종이 있었으며 그 밖에 첫 번째 오르도비서기, 두 번째 대봉기 후기, 세 번째 페름기, 네 번째 트라이아이스기, 다섯 번째 백악기 말기 등의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생물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더 진행되면 다른 변화가 없어도 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UN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에 대한 가장 최근 연구 결과는 영국의 BBC 방송 기상연구소의 매트 오피서 연구진이 작년 8월 9일자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지구의 온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기온이 급상승할 것이며 지금은 온난화 시작도 안 한 것이다. 지금은 온난화 시작도 안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지구가 끙끙 앓고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시작된다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 전까지는 비교적 잠잠하다가 2009년에서 2014년까지는 기존 기록을 크게 뛰어넘을 것이며 그 이유가 2009년 전까지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 효과와 그에 따른 기온 상승은 자연 현상에 의해 상쇄되어서 온도가 그리 상승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상쇄 효과가 사라짐으로써 기온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구는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수백만 년 동안 온도의 항상성을 유지하며 생태계를 보호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온도가 계속 올라가 생태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어떠한 비상수단이 동원될지 모릅니다. 그 한 방법으로서 대규모 화산을 터뜨려 대기 중에 화산재를 퍼뜨려 태양빛을 막아 지구를 빙하기로 몰아 결국 온도의 항상성을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UN 다국간 기후변화 보고서 IPCC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2014년에 2004년보다 평균 0.3도씨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은 지금까지 기상 연구에 있어서 10배 이상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고 이를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장기간 분석해 얻어진 결론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지구 온도가 0.3도씩 올라가면 해수면이 여기에서는 6m가 상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해양 온도가 1도씩 상승하면 바닷물의 부피 팽창으로 해수면이 2m가 올라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모든 물체의 부피가 팽창합니다. 1도씨가 올라가면 273분의 1의 부피가 팽창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도씨 상승하여 전 지구 해수 273분의 1이 팽창하면 해수면은 2m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면이 2m 상승하면 전 세계 육지의 10% 이상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특히 빙하가 녹으면 해수의 탈염화, 즉 염도가 자꾸 낮아집니다. 해수의 염분 농도가 낮아지면 정발이 쉽게 되고 빨리 얼게 됩니다. 즉 정발이 많아지니까 눈, 비가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풍, 홍수, 폭설이 심화되고 그와 함께 낙뢰, 서리 등이 심해지고 한쪽에선 오히려 가뭄이 심화되면서 사막화가 일어납니다. 양극화 현상이
기후에서도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의 3분의 1의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더욱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래서 자연 생태계가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난화의 중요한 문제 중 간과하기 쉬운 것 하나는 습도 증가입니다. 습도 증가입니다. 30년간 지표 대기 습도가 2.2%가 상승을 했는데 영미 합동연구진은 기온이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습도가 6%씩 높아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생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습도는 특히 인간의 저항력, 면역력에 바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한 UN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 IPCC의 예측에 따르면 오는 2100년까지는 습도가 12%에서 24%가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답답해서 못 사는 상황이 되겠지요. 습도가 증가하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인체의 체온 조절 능력이 나빠질 수 있다는 논문이 2007년 네이처지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같이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경부터 유익한 꿀벌들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집단으로 사라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집붕괴 CCD 현상이라 합니다.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적인 CCD 현상으로 꿀벌에 의한 수분 작용, 즉 꽃가루 바지 작용이 현저히 줄어들어 이미 농작물 생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28일 KBS 일요 스페셜 프로인 꿀벌의 실종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직까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지구 온난화 현상과 함께 급변하고 있는 지구 자기장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2008년 4월에는 CCD 현상의 새로운 원인으로서 지구 온난화와 공해 증가로 인해 꽃 향기가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공해 물질과 반응하여 변질되기 때문에 꿀벌들이 꽃을 찾기가 힘들어져 집단으로 죽는다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꿀벌들이 머릿속에서 나노 입자의 자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회기성 고기와 철새들도 머릿속에서 미세 자석이 발견되는 것과 같습니다. 꿀벌은 태양의 위치와 지자기 방향의 두 가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측정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 집과 꿀 따는 곳을 정확히 오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장이 예전보다 현저히 약해져 정확한 방향을 못 잡아 자기 집으로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못 돌아가면 죽는 것이지요. 지금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CCD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생전에 만약 지상에서 꿀벌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4년 후에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꿀벌이 지구 생태계를 유지시켜주는 필수적인 중요한 고리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꿀벌이 그렇게 대단한 역할을 하는 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림 2-3 한편 온난화로 해충들의 대규모 번식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막대한 피해와 각종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곤충들이 얼마나 번성을 합니까? 최근 영국의 인디펜던트지가 2008년 2월 8일자 이에 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온난화가 지속되면 머지않아 곤충들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북극 지역까지 곤충떼들이 번성하여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곤충들, 특히 해충들이 번성하면 농작물을 무차별로 먹어치우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필연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식량의 절대 부족으로 결국 지구에서 인간들은 점차 없어지고 곤충들만 사는 곤충 행성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래는 2004년 2월 22일 영국 옵저버지에서 폭로한 미국의 기후변화 은폐에 대한 내용으로 MBC에서 방영했던 것입니다. 그림 2-4 세계 곳곳을 휘몰아치고 있는 기상이변에 대한 것이지요. 2004년에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